안녕하십니까, 이원영입니다. 솔라리스 10에서 이제 파트 5의 새로운 부분이죠. 이제 네트워크, 솔라리스 네트워크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이제 챕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5번째 절인 솔라리스 방화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리스 방화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P 필터이고요. 그래서 이 방화벽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부분 중에서, 이 구간 중에서 외부 인터넷으로부터 내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방화벽에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네트워크 자체의 그 하드웨어 방화벽이 있는가 하면, 이제 시스템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의 방화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솔라리스 방화벽 IP 필터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이제 외부 패킷을 제어하는 그런 방화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IP 필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건 이제 프로그램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P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명이다. 그래서 솔라리스 9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소스를 받아다가 컴파일을 해서 사용을 하셨어야 됐고요. 일부 사이트에서 이제 컴파일된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IP 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IP 필터는 오픈소스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프트웨어 방화벽으로서 시스템의 자원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포트 베이스로 해서 시스템 TCP나 UDP의 포트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포트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주로 이제 다 막아주고 나서 나중에 필요한 서비스만 오픈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NAT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Network Address Translation, 즉 여러분들이 직접 공인 IP를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공인 IP를 받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내부 사설 네트워크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현재 VMware에서 NAT로 현재 그 IP를 서비스 받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VMware가 NAT의 기능을 하는 거고, 솔라리스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IP 필터가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뭐 네트워크 카드를 두 개로 만들 수는 있지만 공인 IP가 없기 때문에 NAT를 따로 뭐 테스트 해보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IP 필터의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 우선은 IP몬이라고 하는 서비스 데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몬이 일단은 실행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IP 필터라고 하는 SMF 인스턴스를 일단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IP몬이라고 하는 게 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의 그 룰셋을 설정해주는 파일이 etc 밑에 IPF 밑에 ipf.comp라는 파일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현재 공백으로 이제 빈 껍데기 파일로 이제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방화벽 룰셋을 잡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PF 명령어가 있고요. IPF 스탯으로 현재 설정이 어떤지, 인아웃 때는 들어가고 나가는 패킷이 현재 어떻게 제어가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성은 이렇게 데몬과 컴프 파일 그리고 확인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IP 필터 서비스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필터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IP 필터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하나 있고요. 네, 이건 현재 기본으로 이제 디저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ipf.comp라고 하는 configuration 파일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도 이제 정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pil이라고 하는 거는 패킷 필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ppil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가 하나 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디저블드 된 서비스를 온라인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vc adm enable ip 필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서비스가 온라인이 되고 ipmon-대문자-ds라고 하는 형태로 데몬이 뜨면 됩니다. 그래서 ip 필터 데몬이 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서비스가 일단 시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ipf.conf라고 하는 파일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방화벽에 룰을 설정하는 그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예제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들어오는 모든 패킷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block in all 해서 이렇게 해서 블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블락킹을 한다는 얘기죠.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n 들어오는 패킷을 우리가 inbound 패킷, 나가는 패킷을 outbound 패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block in all이라고 하는 거의 키워드를 주시게 되면은 모든 패킷을 다 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나가지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블락이라고 하는 것은 패킷을 차단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패킷을 차단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패스라고 하는 것은 패킷을 이제 통과시키겠죠. 여기서 패킷을 블락킹을 하게 되면 차단되고, 패스를 하게 되면 통과, 패스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스는 들어오는 패킷과 나가는 패킷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네트워크 패킷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킷을 우리가 인바운드 패킷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바운드 패킷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 서버 밖으로 나가는 패킷을 아웃바운드 패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패스 인, 패스 아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all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패킷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in, out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어할 프로토콜이 뭐냐? 프로토라고 해서 프로토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프로토콜을 쓸 건지, 예를 들어서 뭐 TCP인지 UDP인지 뭐 그런 거를 지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rom to가 있는데요. 여기서 from to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갈 거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두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이게 바로 네트워크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여기서 A에서 B로 간다. 뭐 A에서 B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IP 주소 대역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N입니다. 그래서 from any to any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곳으로부터 어떤 곳으로든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from any to 뭐 IP 주소 하게 되면은 어떤 곳으로부터 이 IP 주소 하나로 이렇게 딱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IP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흔히 소스라고 합니다.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우리 네트워크에서 데스티네이션은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는 목적지, 소스는 현재 나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eep stat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태를 유지해라 뭐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quick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보시게 되면 모든 인바운드 패킷은 첫 번째 룰에서 차단 통과를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quick 지시어가 존재를 하면 이 룰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룰을 확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quick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로그 뭐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이건 이제 뭐 말 그대로 로그를 남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on이라고 해서 on 한 다음에 뒤에다가 네트워크 카드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NIC 네트워크 카드. 그래서 이 네트워크 카드로 들어오는 패킷을 제어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룰셋의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처음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이제 맞냐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한 줄로 그려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block in all 해서 뭐 전부 다 일단 들어오는 거 막아라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을 허용하는 룰셋인데 여기서 자, 앞에서 봤던 거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SSH 서비스 허용 예제라고 되어 있죠. SSH 서비스 허용 예제. 자, 그러면 일단 전부 다 막았으니까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핑도 이제 안 나갑니다. 시스템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비스가 안 되는 게 아니지만 핑조차도 그 시스템으로 원래 시스템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전부 다 막아놓고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자, SSH 서비스는 포트 번호가 몇 번이죠? 포트 번호가 웰러운 포트 번호가 22번이라고 했죠. 이거는 etc 밑에 services라는 파일 보시면 확인을 우리가 했을 수 있었습니다. 자, 외부에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자, 그러면 외부에서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일단 전부 다 블로킹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자, 여기에 22번 포트만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패스 인이 되겠죠. 패스 인. 여기서 나가는 거는 이제 패스 아웃인데, 자, 들어오는 22번 문만 이렇게 활짝 열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SSH를 통해서 원격 접속하는 것을 한번 허용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래 설정으로는 현 시스템에서 외부 서버로 SSH를 통해 접속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자, 22번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열어놨는데 나가는 통로는 막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아래 설정은 패스 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인이고요. 자, 나가는 문인 패스 아웃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 그 ipf.conf 파일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1번이 block in all 해서 전부 다 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정은 pass in입니다. 그래서 pass in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pass in. 자, 로그 남길 수 있고 quick. 이걸 만족하면, 이 라인을 만족하면 밑에 뭐 비슷한 라인은 무시해라 이런 의미죠. 바로 이제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죠. 다음에 온 다음에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 카드가 오고요. 이 인터페이스 카드의 패킷을 제어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설정할 프로토콜은 TCP 프로토콜을 제어하겠다. 자, from any. 자, from any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떤 곳으로부터 어느 IP 대역으로부터 인터넷의 어느 대역으로부터 와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from이잖아요. from any 어느 곳으로부터 to. 자, any라고 했는데 여기도 여러 개가 올 수 있는데 여기는 굳이 근데 여기서 any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설정처럼 자, 192.168.64.3 요게 이제 우리 원래 서버니까요. 32. 그래서 이거는 이 IP 한 개를 의미하죠. 슬래시 32 이렇게 주는 거는 넷마스크가 25252525란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IP 하나. 그래서 2 한 다음에 192.168.64.3 슬래시 32. 요거는 이제 우리가 CIDR 표기법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래서 2 다음에는 하나의 시스템만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포트는 22. 그래서 22번 포트 오픈할 포트죠. 여기서 이게 실제로 오픈할 포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keep state.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방화벽 룰셋을 확인하는 명령어는 ipfstat-io input out. 이게 i가 input, o가 output입니다. 그래서 input, output을 다 확인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설정이 block in all, pass in 한 다음에 쭉 이제 설정 정보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뭐 좀 패스 아웃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SSH로 64.3번으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외부에서 이렇게 64.3번 IP로 이건 64.4네요. 64.3번으로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지죠. 이렇게 잘 들어가지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이제 전부 다 그냥 오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IP 필터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P 필터의 상태를 보시게 되면 SMF 서비스 상태가 디저블드로 되어 있죠.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요. 자, 패킷 필터는 자, 여기 보시면 패킷 필터 부분은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요 IP 필터 부분이 현재
디저블드 되어 있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svc adm enable IP 필터라고 해주시고요. 자, pp이나 IPF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제 IP 필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etc 밑에 IPF라는 디렉토리가 기본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솔라리스 10에서 자, 그러면 ipf.comp라는 파일이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면 여기서 자, block in all 자,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현재 저희가 IP 필터로 접속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시면 자, if stat-io 하시게 되면 이제 현재 설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ipf 대문자 e 하시면 ipf stat-io 자, 이 상태에서 ipf-f 하신 다음에 ipf.conf 이렇게 해서 블록인 all에 대한 내용을 설정을 불러오시게 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접속이 이제 끊기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접속이 이제 적용이 되고 나서 접속이 끊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접속이 지금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IPF stat-io input output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웃풋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재 리스트가 없고 필터 리스트가 없고 블럭인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블럭인 all인데요. 여기서 자, 접속이 끊겨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SSH에 대한 접속이 지금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외부에서 현재 윈도우 시스템에서 64.3번 IP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앞서서 봤듯이 패킷을 허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etc 밑에 IPF 밑에 IPF.conf 파일에 들어가셔서 패스 in log quick 그 다음에 on 그 다음에 10g0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proto tcp from any to 뭐 일단은 그냥 any로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는 22번 자, 22번 포트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keep state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pf-f etc ipf ipf.conf 이렇게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if stat 하시고요. -io 하시게 되면 현재 이제 패킷 필터 아웃풋에 대한 부분, 패스 아웃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이제 패킷 블록 인 all 그 다음에 이제 패스 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 있고요. SSH에 대해서 허용을 했으니까 이제 Secure CRT에서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ecure CRT나 뭐 PuTTY 이런 데 접속하시면 되겠고요. 자, 192.168.64.3번인데 요거가 이제 SSH로 되셔야겠죠. 여기 부분에서 프로토콜 부분에서 이제 텔넷이 아니라 SSH2를 선택을 하시고요. IP는 똑같고요. 이제 루트는 앞에서 우리가 열었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포트 번호가 22번입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는 22번을 허용했으니까 원래 기본 웰러운 포트가 22번이니까 22번 쓰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하시고요. 자, 커넥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new host key라고 해서 나오고요. accept and save를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루트 패스워드는 뭐 루트였으니까요. 저는 뭐 save 패스워드 하겠습니다. 자, OK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나와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SSH가 허용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들어오셔서요. 이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해봤으면,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외부로 접속은 아마 또 안 될 겁니다. 여기서 안 될 거기 때문에, 자, 아래처럼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패스, 저희는 인을 했으니까 좀 전에는 이번에 패스 아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아웃, 로그, 퀵, 그 다음에 on, 그다음 인터페이스명, 프로토콜은 뭐 TCP 똑같고요. from any to any 여기까지 똑같고, 자, 포트도 22번으로 열어놨고요. 그 다음에 keep state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는 이제 요 out이죠. 여기서 패스 out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output 패킷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밖으로 안 나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른 포트 번호도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패턴으로 DNS와 웹서버의 포트를 허용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DNS는 53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웹서버는 80번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또 되는 것도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PF 스탯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패스 아웃에 대한 설정이 없죠. 자, 이 상태에서 SSH 클라이언트라고 하시게 되면, 현재의 시스템에서 클라이언트란 시스템으로 접속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 아웃바운드 패킷으로, 즉 외부로 이제 패킷을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막혀서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여기서 직접 바로 이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tc 밑에 IPF 밑에 IPF.conf를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in만 out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pass out log quick on 2000 G0 proto TCP from any to any 포트는 22 keep state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고요. 자, 저장을 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죠. IPF-F etc 밑에 IPF IPF.conf 라고 해서 적용을 하시고요. IPF stat 자, IO라고 하시게 되면, 자, 패스 아웃에 대한 설정도 현재 설정이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SSH 클라이언트라고 이제 IP는 이미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는 이런 설정이 안 나왔었죠. 여기서 Y를 눌러주시고요. 뭐 암호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되죠. 자, 여기서 이 클라이언트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암호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유저 4 일반 유저가 있나요? 자, 뭐 있으면 암호가 1이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SSH를 접속을 하시면 클라이언트 시스템으로 이제 접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죠. 그래서 막아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없는데, 현재는 22번 포트로 들어올 수도 있고, 현재 시스템에서 22번 포트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2번에 대한 설정을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다른 여타의 서비스는 전혀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NS하고 웹도 여러분들이 한번 뭐 동일한 방식이니까요.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